네, 이번에는 창원시가 문제 도로 시설을 제대로 고칠지 KBS는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우회전 사망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요? 이 시간 도로교통공단 최은영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방금 보셨지만 사고 지점의 도로 자체가 좀 사고에 취약한 도로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사고 이후에 제가 그 현장을 가봤었는데요. 네. 주도로의 경우에는 왕복 6차로로 차로폭이 넓은 데 비해 부도로는 왕복 2차로로 진입로가 좁은 편이었습니다. 그런데 주도로에서 부도로로 회전을 할 때 대형 차량의 경우 앞바퀴에 비해 뒷바퀴의 회전 반경이 도로 안쪽으로 약 2m 정도 차이가 나는 내륜차로 인해서 이 뒷바퀴가 보도를 침범하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이 회전 반경을 크게 가지면서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야 확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 해당 지점 보도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이 가능했고 또 사고 시점에 자전거가 보고 있던 그 신호가 녹색이었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했습니다. 또 이런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좁은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고 또 대형 차량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은 만큼 운전자의 더 큰 이제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네.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었다고 보입니다. 그렇다고 운전자만 조심하기를 바라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도로 여건을 좀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? 네, 사고 지점이 공단지대인 만큼 대형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부도로의 진입로가 좁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회전할 때 옆차로를 침범하거나 부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네. 또 지금 같은 장소에서 3년 사이에 동일한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한 만큼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도로 진입 폭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도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. 네. 하지만 지금 이 개선에 관련돼서는 시설 전문가의 의견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. 교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 환경에 따라서 운전자가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도로 개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네. 개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지나는 대형 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최근 바뀐 도로교통법들이 좀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. 특히 우회전 시 숙지사항이나 운전자 주의사항을 좀 짚어주시죠. 네,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가 됐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다음 달이면 끝이 나지만 네.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경남 지역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중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중일 때 발생한 사상자가 66%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특히 횡단보도 횡단 중 발생한 보행 사상자가 기타 횡단 중 발생한 보행 사상자의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 셈이었습니다. 네. 이렇듯 우회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이런 안전한 운전 습관이 필요하고요. 또 화물차나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만큼 대형 차량은 우측 사각지대를 고려해서 거울로 충분히 확인한 후에 천천히 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안전운전이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책이겠지만 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좀 신속한 보완과 또 점검으로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